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첩첩산 중에 둘러싸인 작은 한옥 한 채가 홀로 서 있었다. 기와지붕 위로 눈발이 흩날리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길게 매달려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는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한 가지만 하늘을 향해 뻗고 있었다. 그 집에는 김민수라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살고 있었다.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활기찬 농부였던 그였지만 이제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세상에 대한 체념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한겨울 산속 호수처럼 차갑고 공허했다. 민수의 삶은 15년 전까지만 해도 행복 그 자체였다. 아름답고 다정한 아내 영희와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딸 수진이 있었다. 집안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부엌에서는 영희가 만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나왔다. 여름이면 마당에서 수박을 쪼개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겨울이면 아궁이 앞에 모여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다. 영희가 갑작스런 병에 걸린 것은 수진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생각했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영희의 얼굴은 창백했다. 의사는 말기암이라고 했다. 시한부 선고였다. 그로부터 2년간의 투병 생활은 가족 모두에게 시련이었다. 민수는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병원비로 인해 가게는 어려워졌다. 수진은 어머니의 병간호와 공부를 병행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버텨냈다. 영희가 마지막 숨을 거둔 것은 눈이 내리던 12월의 어느 밤이었다. 민수와 수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희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였다. 영희의 장례를 치른 후 수진은 서울의 대학교에 진학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뜸해졌다. 수진도 자신의 삶이 있었고 민수는 그것을 이해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자리 잡았다. 그렇게 민수는 혼자가 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아직 별이가 있었다. 별이는 순백색 털을 가진 아름다운 진돗개였다. 영희가 살아있을 때 데려온 개로 이제 나이가 13살이었다. 진돗개 특유의 당당한 자세와 날카로운 귀, 그리고 말려 올라간 꼬리를 가진 별이는 한때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로 소문났었다. 영희가 별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 민수는 반대했었다. 농사일로 바쁜데 개까지 키울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이 아이 이름을 별이라고 지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우리 가정에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당시 별이는 2달 된 새끼였다. 하얀 솜털 같은 털과 까만 콩알 같은 눈, 그리고 작은 꼬리를 흔들며 새 가족들에게 애정을 표현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민수도 시간이 지나면서 별이에게 정을 붙이게 되었다. 별이는 정말 특별한 개였다. 진돗개 특유의 영리함과 충성심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았다. 영희가 아플 때면 별이는 항상 그녀 곁을 지켰다. 수진이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면 옆에 가서 머리를 기대주었다. 민수가 농사일로 지쳐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서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다. 영희가 병상에 누워있던 마지막 2년 동안 별이는 더욱 헌신적이었다. 영희의 침실 옆에서 잠을 자며 밤새 지켰고 영희가 기력이 없어 식사를 거를 때면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며 걱정하는 듯했다. 영희도 별이를 무척 아꼈다. 별아, 내가 없어도 민수 아빠와 수진이 잘 지켜줘야 해. 특히 민수 아빠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마음이 여린 사람이야. 너만이 그걸 알고 있잖아? 영희는 자주 별이에게 이런 말을 했다. 마치 별이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영희가 세상을 떠난 후 별이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영희의 침실 앞에서 기다리며 주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했다. 민수는 그런 별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영희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다. 민수는 영희 없는 삶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었다. 농사일도 대충 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도 줄어들었다. 수진은 대학 졸업 후 서울의 한 회사에 취직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왔지만 점점 그 간격이 벌어졌다. 이제는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민수는 수진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다. 젊은 사람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이 계속 자라고 있었다. 그런 민수에게 별이는 유일한 위로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별이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산책을 하고 TV를 볼 때는 옆에 앉아 있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별이가 있어 민수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별이도 늙어가고 있었다. 한때 민첩하고 활발했던 별이는 이제 움직임이 둔해졌다. 산책을 할 때도 예전처럼 빨리 걷지 못했고 계단을 오를 때는 힘들어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았고 가끔 밤에 헛짓기도 했다. 민수는 별이의 변화를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별이마저 자신을 떠난다면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아서였다. 그래서 별이가 아픈 것을 보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그저 집에서 쉬게 하는 정도로만 돌봤다. 별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식욕이 떨어졌고 하루 종일 아궁이 앞에 누워 있었다. 가끔 일어나려고 하면 다리가 떨렸고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다시 누워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과 충성심이 가득했다. 민수는 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하지만 그 화를 별이에게 향하기도 했다. 왜 늙어가는가? 왜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드는가 하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겨울이 오면서 별이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추위를 견디기 어려워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민수는 별이를 위해 아궁이 근처에 따뜻한 이불을 깔아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였다. 어느 날 저녁 별이가 집 안에서 실수를 했다. 나이가 들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것이었다. 민수는 그것을 치우면서 짜증이 났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이고, 별아, 이제 이것도 못 가리나? 별이는 죄송하다는 듯 귀를 뒤로 젖히고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웠다. 그 모습을 보니 민수는 더욱 화가 났다. 자신의 처지와 별이의 처지가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늙고 쓸모없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존재들. 그의 겨울은 유독 추웠다. 한파주의보가 연일 내려졌고 마을 전체가 꽁꽁 얼어붙었다. 민수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무리 아궁이를 떼도 집안이 제대로 따뜻해지지 않았다. 그날 밤도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바람 소리가 지붕을 흔들고 창문이 덜덜 떨렸다. 민수는 소주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요즘 들어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졌다. 술을 마시면 외로움과 우울함이 조금이나마 덜해졌기 때문이다. 별이는 평소처럼 아궁이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숨소리가 거칠고 불규칙했다. 가끔 기침을 하기도 했다. 민수는 별이를 보며 안쓰러우면서도 짜증이 났다.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았기 때문이다. 술이 취하면서 민수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올라왔다. 영희에 대한 그리움, 수진에 대한 서운함,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괴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별이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 별아, 너도 이제 늙었구나. 민수는 별이를 보며 중얼거렸다. 별이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이 가득했지만 민수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다. 별이가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휘청거렸다. 나이든 다리로는 중심을 잡기 어려웠던 것이다. 별이는 몇 걸음 걷다가 그만 넘어져 버렸다. 그리고 바닥에 실수를 하고 말았다. 민수는 그 광경을 보고 폭발했다. 알코올과 누적된 스트레스, 그리고 삶에 대한 절망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됐어. 이제 정말 됐어. 그는 벌떡 일어나서 별이를 향해 소리쳤다. 별이는 놀라서 몸을 움츠렸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서워하며 떨고 있었다. 나가. 이제 나다라고. 민수는 별이의 목줄을 거칠게 잡고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갔다. 별이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민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여전히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집 안으로 파고들었다. 눈발이 거세게 날리고 있었다. 기온은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였다. 가라고. 이제 그만 가. 민수는 별이를 밖으로 밀어냈다. 별이는 뒤를 돌아보며 천천히 걸어갔다. 하얀 털이 눈보라와 섞여서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다. 민수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집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너무나 조용했다. 민수는 소주병을 들고 남은 술을 마저 마셨다. 그리고 침대에 쓰러져 잠들어 버렸다. 술과 피로, 그리고 감정적 충격으로 인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새벽 4시경, 민수는 추위에 깨어났다. 현관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찬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입안이 말라 있었다. 어젯밤의 일이 천천히 기억났다. 별이. 민수는 벌떡 일어났다. 어젯밤 그가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영하 15도의 눈보라 속에 늙고 병든 개를 내쫓은 것이다. 그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밖은 고요했다. 눈보라는 그쳤지만 공기는 살을 앤 듯 차가웠다. 마당에는 하얀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민수는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춰가며 별이를 찾기 시작했다. 별아, 별아. 그의 목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다. 별이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이 추위를 견뎌낼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마당을 다 뒤진 후 민수는 집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때 현관 앞 모퉁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눈 위에 희미한 발자국들이 있었다. 그리고 군데군데 붉은 반점들이 보였다. 피었다. 민수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는 발자국을 따라 걸어갔다. 발자국은 집을 한 바퀴 돌아서 뒷마당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별이가 헛간 앞에 누워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하얀 털은 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얗게 얼어 있었다. 그런데 별이의 옆에는 또 다른 생명체가 있었다. 작은 강아지 한 마리였다.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새끼 진돗개였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상태로 별이의 몸에 바짝 붙어 있었다. 기적적으로 아직 살아 있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별이에게 다가갔다. 별이의 몸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하지만 새끼는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다. 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체온으로 새끼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차가운 털 사이로 손가락이 스며들었다. 별이는 자신을 쫓아낸 주인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구하려 했다. 어디선가 이 새끼를 발견하고 자신의 남은 생명력을 다해 보호한 것이다. 그리고 주인이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새끼를 데려다 놓았다. 이것이 별이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주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사랑의 대상을 주고 간 것이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새끼를 품에 안았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 그의 가슴에서 떨리고 있었다. 새끼는 별이의 체온이 사라지자 더욱 추위에 떨었다. 민수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서 새끼를 아궁이 앞에 놓았다. 새끼 진돗개는 털색이 별이와 비슷했다. 순백색에 가까운 털과 작은 귀, 그리고 아직 제대로 뜨지 못한 눈. 민수는 새끼를 하늘이라고 이름 지었다. 별이가 하늘나라로 갔으니 하늘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갓난 강아지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민수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인 박순덕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평생 많은 동물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을 어떻게? 할머니는 하늘이를 보고 혀를 찼다. 하지만 곧 따뜻한 우유를 데우고 작은 젖병을 만들어 새끼에게 먹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민수야, 이 아이를 살리려면 이 3시간마다 한 번씩 먹여야 해. 마치 갓난아기 돌보듯이 해야 한다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하늘이를 제대로 키우기로 결심했다. 별이가 목숨을 걸고 구해온 생명이었기 때문이다. 첫 며칠은 정말 힘들었다. 민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이 3시간마다 일어나서 하늘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배변을 도와주고 체온을 유지해줘야 했다. 처음에는 서투르기만 했지만 점차 요령이 생겼다. 하늘이는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눈을 떴고 2주가 지나자 귀가 서기 시작했다. 3주가 지나면서는 비틀거리며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민수는 하늘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묘한 뿌듯함을 느꼈다. 그 사이 민수는 별이를 제대로 묻어주었다. 영희가 좋아했던 뒷마당의 매화나무 아래였다. 작은 무덤을 만들고 나무로 간단한 비석을 만들어 세웠다. 고마웠어, 별아. 너는 정말 훌륭한 개였어. 나보다 훨씬 나은 존재였어. 민수는 별이의 무덤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하늘이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하늘이가 자라면서 민수의 일상도 바뀌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늘이에게 밥을 주고 배변을 치우고 함께 산책을 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던 민수가 이제는 하늘이 때문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하늘이는 빠르게 자랐다. 진돗개 특유의 영리함과 활발함을 보여주었다. 민수가 밭일을 하러 가면 따라다니고 집에서 TV를 볼 때는 옆에 앉아 있었다. 별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하늘이는 민수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 하늘이가 장난을 치거나 실수를 해도 민수는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귀엽다며 웃었다. 언제부터인가 민수의 얼굴에서 딱딱한 표정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미소가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도 민수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마을 이장인 김두만 씨가 어느 날 민수를 찾아왔다. 민수야, 요즘 많이 밝아졌더라. 그 강아지 덕분인가? 네, 하늘이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어요. 별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자기가 구해온 강아지가 주인을 이렇게 변화시켰으니까. 이장의 말을 들으며 민수는 새삼 별이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별이의 마지막 선물이 정말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하늘이가 생후 3개월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이가 계속 짖으며 뒷마당을 향해 달려갔다. 민수가 따라가 보니 헛간 뒤편에서 또 다른 개가 떨고 있었다. 그것은 암컷 진돗개였다. 나이는 서너 살 정도로 보였지만 몹시 야위어 있었다. 털은 더럽혀져 있었고 다리 한쪽을 절고 있었다. 민수를 보자 경계하는 듯 뒤로 물러섰지만 도망갈 힘은 없어 보였다. 너도 별이가 보낸 거니?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개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민수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고 점차 긴장을 풀었다. 민수는 그 개를 누리라고 이름 지었다. 세상을 다 누비고 다닌 것 같다는 뜻에서였다. 누리를 집으로 데려와서 살펴보니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상태였다. 민수는 누리에게 따뜻한 물과 음식을 주었다. 누리는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누리가 임신한 상태였던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리는 새끼 3마리를 낳았다. 모두 건강한 진돗개 새끼들이었다. 민수는 이제 5마리의 개를 돌보게 되었다. 하늘이, 누리, 그리고 새끼 3마리. 집안은 갑자기 시끌벅적해졌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즐거워졌다. 오랜만에 집안이 생기로 가득 찼다. 새끼들은 빠르게 자랐다. 민수는 각각 바람이, 구름이, 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하늘이와 관련된 이름들로 통일한 것이었다. 별이가 하늘나라에서 보내준 선물들이라는 의미였다. 하늘이는 새로운 가족들을 무척 좋아했다. 특히 새끼들을 형처럼 돌보며 함께 놀아주었다. 누리도 하늘이를 친아들처럼 아꼈다. 진짜 가족이 된 것이다. 민수는 이들을 돌보느라 바빴지만 행복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5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에 적막했던 집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5마리를 모두 키우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사료비도 많이 들었고 좁은 집에서 기르기에는 공간도 부족했다. 무엇보다 새끼들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더 넓은 공간과 다른 환경이 필요했다. 민수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새끼들 중 2마리는 좋은 가정에 입양을 보내고 하늘이와 누리 그리고 1마리만 키우기로 한 것이다. 마을 이장의 도움으로 바람이와 구름이는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다. 바람이는 마을 교사 가정에, 구름이는 이웃 마을의 농부 가정에 가게 되었다. 모두 개를 좋아하고 잘 돌볼 수 있는 가정들이었다. 입양을 보내는 날 민수는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것이 새끼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리만 남겨서 하늘이, 누리와 함께 키우기로 했다. 민수의 변화는 마을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전에 무뚝뚝하고 말없던 그가 이제는 개들과 함께 활기찬 모습을 보이자 마을 사람들도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민수 씨,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별이가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아요. 요즘 얼굴에 웃음이 많아졌어요. 개들 덕분인가 봐요.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가 민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점차 사람들과의 교류도 늘려갔다. 농사일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마을에 또 다른 유기견이 나타났다. 늙고 병든 개였는데 주인을 찾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민수에게 연락했다. 민수 씨가 개를 잘 돌보시니까 이 개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민수는 주저하지 않고 그 개를 받아들였다. 희망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늙었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해서 민수의 집은 점차 마을의 비공식적인 유기견 보호소가 되어갔다. 버려진 개들이 생기면 사람들은 민수에게 연락했고 민수는 가능한 한 도움을 주었다. 그해 가을, 민수에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 3년 만에 딸 수진이 집을 찾아온 것이다. 수진은 서울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아버지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연락했다. 수진이 집에 도착했을 때 개들이 모두 나와서 반겼다. 수진은 깜짝 놀랐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별이는 어디 있고요? 민수는 수진을 집으로 안내하면서 지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별이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하늘이를 어떻게 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변화에 대해서. 수진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특히 별이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을 때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다. 별이 언니가 정말 대단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고 간 거네요. 그래, 별이 덕분에 아빠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수진은 며칠 머물면서 아버지의 변화를 직접 확인했다. 예전에 무기력하고 우울했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었다. 개들을 돌보며 활기차게 생활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다. 아버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제 마음이 놓여요. 수진은 결혼식에 아버지를 초대했고 민수는 기꺼이 승낙했다. 오랜만에 서울에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민수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시군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서 민수의 활동을 격려하고 공식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민수 씨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지역의 유기견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있어요.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몇 달 후 민수의 집 근처에 작은 동물 보호소가 세워졌다. 정식으로 등록된 시설은 아니었지만 임시보호와 입양 연결 역할을 하는 공간이었다. 민수는 이곳의 관리를 맡게 되었다. 보호소에는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해주었고 시에서는 사료와 의료비를 지원했다. 민수는 이 모든 것이 별이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별아, 네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졌어. 많은 개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 민수는 매일 별이의 무덤을 찾아가서 근황을 보고했다. 별이가 들을 수 있다고 믿었다. 보호소 운영이 안정화되면서 민수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다. 진돗개 전문 번식장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번식이 아니라 순혈 진돗개의 혈통을 보존하고 건강한 개체를 기르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늘이는 이제 성견이 되어 아름다운 진돗개로 자랐다. 별이를 닮아 순백색 털을 가지고 있었고 체격도 우수했다. 누리도 건강하게 자란 다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민수는 진돗개 협회와 연결되어 정식으로 교육을 받았다. 진돗개의 특성과 사육법, 건강관리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웠다. 그의 열정과 경험은 전문가들도 인정할 정도였다. 민수 씨는 개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네요. 기술적인 부분은 배울 수 있지만 그 마음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격려를 받으며 민수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진돗개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수진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민수는 서울에 올라가서 딸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다. 개들은 마을 이장에게 맡기고 며칠간 서울에 머물렀다. 결혼식에서 민수는 수진에게 축사를 했다. 수진아, 아빠는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아서 늘 미안했어.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별이가 아빠에게 준 선물 덕분에 아빠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제 너의 아빠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아주었다. 하객들도 감동받아 박수를 쳤다. 결혼식이 끝난 후 수진의 남편은 민수에게 말했다. 아버님,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꼭 아버님 댁에 찾아뵙겠습니다. 그 유명한 진돗개들도 보고 싶고요. 민수는 기뻤다. 이제 진짜 가족이 더 넓어진 것 같았다. 다시 겨울이 왔다. 별이를 떠나보낸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민수는 별이의 무덤 앞에서 하늘이, 누리, 다리와 함께 앉아 있었다. 별아, 2년이 지났어. 네가 준 선물 덕분에 아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이제는 많은 개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고 수진이도 결혼해서 행복해하고 있어.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2년 전에 그 차가운 눈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따뜻했다. 가족들이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따뜻했다. 하늘이가 민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누리와 다리도 조용히 곁에 앉았다. 모두 별이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너희들이 있어서 아빠는 정말 행복해.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썼다. 별아, 네가 준 하늘이가 이제 훌륭한 개로 자랐어. 누리와 다리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보호소의 다른 개들도 모두 좋은 가정을 찾아가고 있어. 네가 시작한 사랑의 연쇄 반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민수의 활동은 점차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 방송국에서 그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겠다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승낙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수에게 편지와 후원금을 보내왔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찾아와서 보호소를 견학하기도 했다. 민수 씨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민수 씨를 본받아서 동물 보호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의 격려와 관심이 민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겸손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별이가 저에게 가르쳐준 사랑을 다른 생명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뿐이에요. 하늘이가 성견이 된 후 민수는 하늘이를 위한 짝을 찾아주었다. 진돗개 협회의 도움으로 우수한 혈통의 암컷과 교배시켰다. 그 결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새끼 5마리가 태어났다. 새끼들은 모두 별이와 하늘이의 특징을 닮아 있었다. 순백색 털과 당당한 자세, 그리고 영리한 눈빛. 민수는 이 새끼들을 보며 별이가 계속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별이의 피가 이어지고 있구나. 새끼들은 모두 좋은 가정에 분양되었다. 하지만 민수는 한 마리를 남겨두었다. 가장 별이를 닮은 수컷이었다. 그 새끼를 별빛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제 민수의 가족은 하늘이, 누리, 다리, 그리고 별빛이가 되었다. 4마리의 진돗개와 함께하는 생활은 매일이 즐거웠다. 민수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동물 보호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 진돗개 사육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유기견 문제로 고민하는 지자체 담당자들까지. 민수는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했다.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가르쳤다. 동물을 키우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면 동물들이 먼저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의 제자 중 일부는 다른 지역에서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게 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전문적인 진돗개 사육장을 차리게 되었다. 별이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수진이 결혼한 지 2년 후 민수에게 손자가 생겼다.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수진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아버지가 직접 지어주세요. 민수는 고민 끝에 별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별이의 별자를 따서 별처럼 빛나는 아이가 되라는 의미였다. 별준이가 태어난 후 수진 가족은 자주 민수를 찾아왔다. 별준이는 할아버지의 개들을 무척 좋아했다. 특히 하늘이와 별빛이를 보며 깔깔 웃는 모습이 천진난만했다. 별준아, 할아버지의 개들이 모두 하늘나라의 별이 할머니가 보내준 선물이란다. 민수는 손자에게 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직 어린 별준이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는 이 이야기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별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다. 민수는 이제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다. 보호소는 이제 지역의 대표적인 동물보호시설이 되었고 그의 진돗개 사육장도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하늘이는 이제 중년의 개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누리는 나이가 들어 조금 느려졌지만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 다리는 건강한 성견으로 자랐고 별빛이도 아버지 하늘이를 닮아 우수한 개로 성장했다. 민수는 매일 아침 별이의 무덤을 찾아가서 인사를 했다. 그리고 하루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별아, 오늘도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아갈 예정이야. 네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크게 자랐어. 별이의 무덤 주변에는 이제 여러 종류의 꽃들이 피어 있었다. 민수가 정성스럽게 가꾼 결과였다. 사계절 내내 꽃이 끊이지 않도록 신경 써서 심었다. 그해 가을 전국 동물 보호 대회가 열렸다.
민수는 동물보호 유공자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다. 시상식에는 수진 가족도 함께 참석했다. 김민수 씨는 한 마리의 개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분입니다. 그의 활동으로 인해 수많은 유기견들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상을 받으며 소감을 말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별이라는 진돗개입니다. 별이가 저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의 겸손한 소감에 청중들이 큰 박수를 보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신기한 꿈을 꾸었다. 별이가 나타난 것이다. 별이는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민수에게 달려왔다. 별아, 정말 별이구나. 꿈속에서 민수는 별이를 끌어안았다. 별이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그대로 느껴졌다. 잘했어요, 아빠. 정말 잘했어요. 별이가 말하는 것 같았다. 물론 실제로 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민수에게는 확실히 들렸다. 별아, 고마워. 네가 준 선물 덕분에 아빠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 아빠의 사랑이 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져서 저도 행복해요. 이제 아빠는 혼자가 아니에요. 꿈에서 깨어난 민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민수가 70세가 되던 해, 그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별이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별이와의 만남부터 이별, 그리고 그 후의 변화까지 모든 것을 담았다. 자서전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별이 같은 개를 만날 수 있다면 제 인생도 달라질 것 같아요. 저도 유기견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졌어요. 독자들의 반응을 보며 민수는 별이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실감했다. 하늘이는 이제 늙었지만 여전히 민수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별빛이도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다. 3대에 걸친 진돗개들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조용한 봄날 저녁, 민수는 하늘이와 별빛이와 함께 별이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별아, 오늘도 고마운 하루였어. 새로운 가족을 찾은 아이들이 있어서 기뻤어. 민수는 별이의 무덤에 놓인 작은 꽃다발을 정리했다. 손자 별준이가 어제 직접 꺾어다 준 꽃들이었다. 이제 5살이 된 별준이는 할아버지의 일을 자랑스러워했다. 할아버지, 별이 할머니도 하늘에서 할아버지가 하는 일 보고 있죠? 그럼 별이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하늘이가 민수의 손을 핥았다. 이제 10살이 된 하늘이는 여전히 건강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느려졌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별이와 같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별빛이는 하늘이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세대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태어난 새끼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가정에 분양되었다. 별이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별이를 만나기 전과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랐다. 별이 덕분에 그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생명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리고 그 사랑을 수많은 다른 생명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서 매화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꽃잎들이 하늘거리며 떨어졌다. 마치 별이가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수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꿈에서 그는 젊었을 때의 자신을 보았다. 영희와 수진이, 그리고 어린 별이와 함께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현재의 자신도 보였다. 하늘이, 별빛이, 그리고 보호소의 많은 개들과 함께하는 모습이었다. 두 모습 사이에 서 있는 별이가 보였다. 별이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랑은 영원해요, 아빠. 죽음보다 강해요. 김민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가 세운 동물보호소는 이제 아들 별준이가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별준이는 아버지처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보호소 입구에는 작은 동상이 서 있다. 별이와 민수가 함께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동상 아래에는 작은 명판이 있다. 별이와 김민수, 사랑은 영원하다. 별준이는 매일 아침 이 동상 앞에서 인사를 한다. 할아버지와 별이에게 오늘도 많은 생명들을 구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늘이의 후손들은 이제 전국 곳곳에서 살고 있다.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진돗개로 자라서 각자의 가정에서 사랑받고 있다. 별이의 혈통이 그리고 별이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호소를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별이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간다. 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별준이는 방문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 겨울밤 눈이 내리는 날이면 보호소의 개들이 모두 하늘을 올려다본다. 마치 별이가 하늘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로 별이는 지금도 하늘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존재들을 지켜보고 있다. 사랑하는 주인 민수, 그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과 보호소의 모든 개들을. 사랑은 정말 영원하다. 죽음보다 강하고 시간보다 오래 지속된다. 별이가 민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은 단순히 새끼 하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원한 사랑의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것이다. 한 생명에서 다른 생명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영원히.